이 갑상선 시리즈를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라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가 불안을 키우기보다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편에서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편에서는 너무 빨라진 몸, 기능항진증, 3편에서는 느려진 몸, 기능저하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완치가 되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제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건가요? 갑상선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갑상선과 함께 나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갑상선 질환은 관리의 병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큰 병이구나. 이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겠구나. 하지만 갑상선 질환은 암이나 급성 질환처럼 싸워서 없애는 병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처럼 조절하며 살아가는 병에 가깝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수치만 안정되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병을 대하는 태도와 관리 방식입니다. 평생 약 먹어야 하나요? 에 대한 솔직한 답.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환자가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항진증은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다 수치가 안정되면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재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능저하증,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또는 평생 약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약을 먹는다는 사실보다 약으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의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것이 몸 전체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갑상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 5가지. 첫째, 약은 규칙이 생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공복 복용 원칙. 임해 중단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컨디션 좋아서 이런 이유로 약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약은 기분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로를 의지 문제로 보지 마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이유 없는 피로가 반복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가? 마음이 약해진 걸까? 아닙니다. 이건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쉴 땐 쉬어야 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더 정확한 자기 이해입니다. 셋째, 다이어트.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체중 변화가 매우 민감합니다. 항진증, 빠지는 살. 저하증, 안 빠지는 살. 이때 무리한 다이어트는 호르몬 균형을 더 망가뜨립니다. 굶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극단적 단식도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도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대신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천천히 유지되는 몸이 목표입니다. 넷째, 요오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 김, 다시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일상적인 식사 수준의 해조류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과도한 보충 제즙 집중 섭취는 주에 가필요합니다. 즉, 극단이 문제이지 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불안해서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담당 의사와 본인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째, 감정 변화도 병의 일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감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우울감, 예민함, 무기력, 이걸 성격 탓으로 돌리면 환자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년 여성에게 갑상선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중년 이후 여성은 이미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폐경, 근육 감소, 수면 변화, 감정 기복. 이 상황에서 갑상선 문제까지 겹치면 모든 증상이 노화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로 넘기지 말고 혹시 호르몬 신호는 아닐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갑상선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몸은 고장났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내 몸이 지금 조절이 필요해요. 속도를 맞춰주세요.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갑상선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르는 상태의 불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갑상선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면 삶은 다시 안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을 다그치지 말고 조금 더 들어주세요. 갑상선과 함께라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건강과 평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갑상선이든 어떤 몸의 변화든 너무 혼자서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몸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들으신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